테마형 ETF 네. 도대체 어떤 거를 사야 되고 도대체 언제 사야 되나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언제 어떤 거 살까? 바로 지금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테마형 ETF, 어떤 혁신적인 ETF를 골라야 될까? 사실 ETF가 국내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미국만 하더라도 한 5,000개 정도의 굉장히 많은 ETF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ETF가 좋을까라고 다들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테마형 ETF 정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테마형 ETF요? 사실 뭘 말씀하시든 정답입니다. 왜냐, 테마형 ETF가 어디 공식적으로 정한 사전적 의미는 사실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전기차라는 산업군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누구든 전기차 ETF 테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지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모은 ETF? 맞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답을 다 말씀하셨어요. 네. 테마형 ETF에 대한 우선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상되는 사회 흐름에 투자를 네. 하는 건데 테마형 ETF의 가장 큰 장점은 이 ETF의 종목명만 보더라도 뭐에 투자하는 ETF인지 바로바로 알 수 네.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근데 테마형 ETF, 이 구조적 변화라고 있는데요. 구조적 변화라는 게 또 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럭처럴 띠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시클리컬 띠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와 네. 경기 순환이죠. 순환에 따른 네. 근데 이 특징을 보면은 경기 순환적 변화는 이렇게 위로 가는 게 아니고요.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네. 또 좋았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구조적 변화 같은 경우는 반대로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한번 폭발적인 성장을 거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안정화가 되면 또 이렇게 올라가는 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런 네. 게 있는데 만약에 기자님이 네. 테마형 ETF를 투자하신다. 어떤 거에 투자하실까요? 저는 무조건 구조적인 변화에 투자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테마형 ETF가 코로나19 이후에 몰렸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뭐가 있을까요? 언택트 관련한 거겠죠? 게임? 맞아요.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언택트 이렇게 테마형 ETF가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요.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사이버 보안 그리고 AI 자동화, 헬스케어, 이커머스 말씀하신 게임 같은 게 좀 많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나 클라우드랑 헬스케어 쪽에 네.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아까 또 말씀하셨죠. 언택트 그리고 집콕주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슈가 되었던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미국의 이렇게 기반 산업에 투자하는 그런 ETF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글로벌 X의 페이브 요것도 그 경제 리오프닝이라고 하죠. 이렇게 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좀 안 좋았는데 좀 트럼프의 대선가 네. 좀 맞물리면서 미국 전반의 경기 오프닝,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 테마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다양한 그 테마형 ETF들이 주목을 받았던 그런 2분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말씀드려야 될 거 언제 투자해야 되냐? 그쵸.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야 됩니다. 지금 사도 돼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지금 사야 됩니다. 미국의 US 하우스홀드의 어덥션 커브라고 하죠. 미국의 어덥션 커브. 가구에 이 새로운 상품들이 나올 때 수용도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마 수용도의 곡선을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좀 빨리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어덥션 커브의 속도가 최근에 10년, 20년 동안에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덥션 커브라는 게 어떤 상품이 나왔을 때 가게에 그게 확산되는 속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과거에 1900년 초반에 네. 나왔던 상품들에 비해서 최근에 나왔던 상품들이 이 가게의 수용률이 훨씬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 하나의 새로운 산업군이 생겨나면은 발전하는 네. 속도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네. 훨씬 더 가속화가 되었다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인데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라고 있습니다. 네. 빌드 2020인데 이 사티아 나델라 이 CEO가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2년이 걸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전환이 지난 2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기간이 상당히 단축돼 버렸다. 맞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한 산업의 가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는데요. 또 감동적인 멘트가 한 네. 2개 정도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말로 하겠습니다. 영어로 해주시면 안 돼요? 영어로 하겠습니다. You could work 네. with any device, just even the browser.
마이크로소프트의 브라우저만 있으면은 네네. 언제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사실 직장인으로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겁니다. 네. 그럴 수도 있죠. 카톡이 생긴 다음에 지금 네. 카톡 지옥에 빠져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근데 저는 뭐 네. 업무는 항상 연속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여기서 갑자기 선 긋는다고? 사실 직장인으로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겁니다. 그 다음에 사티아 나델라 CEO가 한 말 중에 하나가 개발자들의 시대가 왔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2년 동안 네. 2개월로 당겨졌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주목할 말이었는데요. 네네. 개발자들의 시대가 왔다. 그 말은 개발자들이 훨씬 더 일하기 좋은 환경이 됐다는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어답션 커브는 과거에 저희가 겪어왔었던 것 훨씬 이상으로 더 빨라질 가속화 거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MS 빌드 2020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네. 이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조림, 마가린, 전자레인지, 인터넷 네. 이 4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글쎄요. 너무 다 다른 것 같은데요? 네, 공통점은 바로 전쟁을 통해서 개발된 아. 발명품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뭐 마가린, 뭐 통조림, 전자레인지, 인터넷 같은 걸 보더라도 네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는 엄청난 변곡점에 저희가 살고 있다라고 또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사티아 나델라 그 CEO가 또 네네. 했던 것 중에 하나가 The Age of Untact 언택트의 시대다. 선언해 버렸습니다. 혹시 그 오페라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뮤지컬은 자주 보는데 오페라는 네. 오페라 합을 맞출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 같았으면은 모여서 맞추는 거죠? 코로나19에는 아 집에서 맞춘다는 집에서 건가요? 다 틀어놓고 맞추는 장면도 이렇게 네.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교향곡 합주 연습도 네.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라고 있습니다. 네. 뭐 줌비디오도 굉장히 뭐 유명하긴 한데요. 온라인 협업하는 플랫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의 접속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3배 이상. 왜 나티아 CEO가 에이지 오브 언택트를 선언하고 이 개발자들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2020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공개했습니다. GitHub라고 네.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개발자의 오픈 소스를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아. 개발자들이 코딩을 짜면은 이 네. 코딩 짰던 것들에 대한 흔적이 남고 히스토리가 남고 그리고 이 히스토리를 나만 공유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올려가지고 그걸로 누군가 시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이 흔적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개발자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개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누가 이걸 고쳤는데 누가 고쳤는지 알 수도 없는 상태. 아니면 버전을 한 20개를 만들었는데 네. 갑자기 던주 네. 스폰서 이 윗분이 야 처음으로 돌아가. 굉장히 어려워.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니까. 알 수가 없죠. 네. 네, 근데 이렇게 GitHub 같은 경우에는 흔히 개발자들의 놀이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언젠 다 기록이 남고요. 네. 옛날 같았으면 그걸 다 이메일로 다 보내고 저장하고 했는데 뭐 이렇게 좀 표현하면 아마 직장인분들 많이 이해하실 것 같아요. 파일 만들 때 네. 버전 1, 2 진짜 최종 파이널. 현재 같은 경우는 이 파일들을 본인이 갖고 있고 그거를 이메일로 공유한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GitHub를 통해서 하면은 이 오픈 소스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또 기록들이 다 남는 네네. 네, 훨씬 더 사실 편리해진 그런 건데요. 2018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8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GitHub에서 이 개발자들이 네. 작년만 하더라도 한 3,600만 명 정도가 참가를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이후에 이용자가 5천만 명. 사티아 나델라 CEO가 얘기한 것처럼 개발자들의 시대가 네. 오고 있다. 이게 조금 빠졌는데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US 하우스홀드에 네. 이 어답션 컵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기자님 네. PC 통신 나우누리 네. 기억나시나요? 안 난다고 하고 싶지만 유니텔 이런 거? 막. 네.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가지고 아이폰이 나온 게 사실 네. 생각보다 오래 안 되지가 됐죠.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누구나 아이폰을 비롯한 스마트폰을 다 쓰고 있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어답션 커브가 얼마나 빠른지 알 수 있는데 네. 전기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50년, 그러니까 미국 가구의 보급되기까지? 네, 네. 0%에서 거의 한 100% 가까이 보급되는 데 한 45년에서 50년 정도 걸렸고요. 네. 가장 혁신적인 상품
설마 에어컨이죠. ETF? 에어컨이죠. 에어컨? 네, 네. 에어컨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0%에 도달하는 데는 40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근데 뭐 1990년도 이후로 이렇게 최근으로 이렇게 봐보면은 네. 뭐 휴대폰이라든지 뭐 컴퓨터, 인터넷 빠르면 뭐 10년, 그렇네요. 15년 그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네요.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뭐 한 1, 2년, 2, 3년 전만 하더라도 약간 생소할 수 있는데 지금 전기차는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그렇죠. 예, 이 저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답션 커브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모든 걸 설명해 주신 이유는 그래서 지금 해야 된다. 맞습니다. 어답션 커브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하나하나 찝어서 좀 드리고 싶어요. 스테이지 오브 어답션 한 5개 정도 글로벌 엑스에서 분류를 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노베이터, 네. 첫 단계인 거죠. 그 다음에는 얼리 어답터,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인 얼리 머저리티가 되면 이 곡선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되면 이 곡선이 약간 완만해지면서 네. 레이트 머저리티가 되고요. 아. 맨 마지막으로는 라가드, 최종 네. 단계까지 되면은 거의 90% 가까운 이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오늘 영어 많이 하시네요. 영어 굉장히 네, 글로벌 시대니까요. 최근에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품들 어답션 커브가 네. 어느 정도인지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제가 왜 지금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은 네. 로봇의 어답션 커브 이 비중으로 보면은 몇 프로 정도일까요? 뭐한 절반? 0.7%입니다. 0.7이요? 근데 전체. 그렇게밖에 안 되는구나. 생각보다 네. 아직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네. 2.2%. 음. 예, 물론 최근에는 조금 더 올라왔고요. 네.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 13%. 그 다음에 스마트홈 스피커, 구글 홈미니 같은 거죠. 그것도 아직 많은 분들이 쓰고 있지만 아직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구나. 네, 아직은 많은 산업들이 이 얼리 머저리티에 막 진입했거나 아니면 진입하기 전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걸 저희가 좀 알 수가 있고요. 저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ETF 투자죠. ETF의 그쵸. 상품들, 네. 이러한 테마형 ETF들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거에 투자해야 되는지도 좀 감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얼리 머저리티에 진입했다 하더라도 네. 이 진입한 기간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지속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얼리 머저리티에 진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뭐 투자를 하면 안 되냐 그런 거는 좀 아닙니다. 네. 당연히 얼리 머저리티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 산업이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네네. 이 산업이 얼리 어댑터 또는 얼리 머저리티에 들어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몇 개 상품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봇 네. AI 보츠라는 상품 같은 경우는 아직 얼리 어댑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공급이 되긴 했는데 전기차 같은 리튬에 투자하는 것도 네. 아직은 얼리 어댑터고요. 그리고 요거는 주변에는 아직 많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자율주행, 네. 자율주행도 많이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요건 아직 이노베이터. 아, 그 더 완전 첫 단계인가요? 완전 첫 단계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또 얼리 머저리티에 있는 것들을 좀 몇 개를 보면 뭐 히어로라고 게임에 네. 투자하는 ETF 아니면 핀테크 그리고 이비즈 같은 버그와 같이 아니면 사이버 보안 아, 네네네. 그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의 성장기에 조금 더 들어온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 산업에서도 저희가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클라우드에 투자하는 ETF도 네. 사티아 나델라 CEO가 네. 얘기한 것처럼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아직도 여전히 얼리 머저리티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훨씬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영역이 남아 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들, 뭐 로봇이라든지 전기차, 그리고 이닥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네. 원격 유료 같은 것도 아직 얼리 어댑터 정도의 단계이기 네네.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2년 만에 일어날 변화가 2개월 만에 일어났다는 것은 이러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고 저희가 바로 지금 혁신에 투자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혁신 ETF, 테마형 ETF가 투자자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고 그 혁신 ETF 어떤 투자를 할지를 결정하셨다면 어떤 산업의 변화 측면에서 볼 때 변화가 빨라졌으니 당장 투자해라. 맞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도 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변하고 있는 테마, 새로운 산업 구조적 변화에
투자하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현님 오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ETF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